피부과 전문의로서 피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원장님 여기 땡땡땡 연예인 다니던데 그분 복도에서 봤어요. 와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피부가 정말 새하얗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약간 부담감을 좀 느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 직업이 피부과 전문이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미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도대체 하얘지는 건 뭔지, 도대체 미백은 뭔지, 미백에 대한 진실, 참과 거짓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이고요. 오가나셀 피부과 청담점 대표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일단은 사실 피부과 전문의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부가 하얀 분이 피부과를 오시면 너무 좋아요. 저는 일단 기본은 돼 있는 거예요. 피부가 하얗다라고 하면은 기본은 돼 있기 때문에 그 하얀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고 탱탱하게 만들고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 톤, 결, 유수 밸런스, 탄력, 주름 이것만 딱 보면 되는데, 연예인 중에 이제 피부가 어두우신 분이 왔다 근데 이제 피부가 하얘지길 원한다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먼저 이렇게 여쭤봅니다. 스케줄이 많이 바쁘신가요? 이게 되게 먹고 사는 문제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확실한 것에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어두운 피부가 100% 하얘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그렇게 막 100% 되는 건 어렵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꾸준하게 오면은 무조건 하얗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어두운 피부가 하얘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꾸준하게만 온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 톤이 결정되는 요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멜라닌 색소. 흑인이 높을까요? 백인이 높을까요? 흑인이 높죠. 그래서 흑인은 멜라닌 색소가 표피 쪽에 많이 잔뜩 까맣게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백인은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동양인은 그 중간. 너무 쉽죠. 그러면은 이 멜라닌 색소의 어떤 이런 활성도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멜라닌 세포, 인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는 거겠죠. 좀 근본적으로 쭉 멀리 쫓아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적도 근방에 있고 좀 더운 환경에서 지낸 사람들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 왔어요. 그게 쌓여서 흑인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이 없어요.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비타민 D를 합성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멜라닌 색소를 덜 만들어냈고, 덜 만들어내다 보니까 후손들이 백인이 됐다. 동양인은 중간이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 단층을 보면은 피층 하부에 멜라닌 세포가 있고, 거기서 이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낸 게 표피로 이동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의 톤을 띠게 되는 그런 요소인데, 이제 피부가 칙칙한 분들은 아무래도 요게 많은 거고, 피부가 하얀 분들은 요게 적은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톤을 밝힌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이 멜라닌을 해결하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멜라닌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형성,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억제하는 거,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표피, 즉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걸 억제하는 거, 세 번째는 이동된 멜라닌 색소를 각질층을 바꿔줌으로써 제거하는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멜라닌 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도포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예가 되겠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타민 C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품 원료로도 만들기 힘들고 흡수율도 좀 떨어집니다. 실제 피부과에서는 비타민 영동이라고 해서 이 전기 영동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직접 피부에 넣어서 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걸 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써왔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혈관으로 주사 맞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이제 혈관으로 비타민 C를 주입해 주기도 하고, 고용량의 메가도즈 비타민 C를 복용하기도 하고, 또 과일로 섭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백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좀 좋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여러분도 평소에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퀴논 성분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이용해서 멜라닌 세포로부터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 왔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부작용도 좀 강한 편이라서 논란이 좀 있는 성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고 최근에는 조금 금지된 그런 성분이기도 해서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먹는 약, 그 트라넥삼산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트라넥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에서는 명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피부가 밝아지는 산이다 해서 명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제 많이 써왔는데, 사실 이게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 지혈제입니다. 소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 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실제 피부과에서는 기미 환자들에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용량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기미에는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제들이 있어요. 비타민 C 뿐만이 아니라 뭐 배곡 주사, 뭐 아기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뭐 다양한 주사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백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사는 비타민 C, 비타민 B군, 그리고 가장 핵심인 글루타치온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환원제인데요. 즉 우리 몸으로 들어갔을 때 간에 있는 독소를 해독시켜주고, 그리고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생성을 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글루타치온도 적극 추천하지만, 먹는 형태의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글루타치온도 비타민 C처럼 굉장히 뭔가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쉽게 산화돼 버리기 때문에 바로 혈관으로 주사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각질 세포를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미백 화장품 기능성 원료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니아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면 사실 웬만한 화장품엔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니아시나마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멜라닌 색소가 형성이 된 게 각질 세포로 이동하는 과정을 차단함으로써 좀 밝혀주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 녀석을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비타민 C나 트라넥삼산 그리고 기타 글루타치온과 같이 썼을 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각질 세포를 바꿔주는 방식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박피가 있겠죠. 박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최근 트렌드는 사실 깊은 심부 박피보다는 얇게 조금 안전하게 하는, 여러 번 하는 박피를 좋아하고요. 요즘에 최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라라필이라는 박피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아하나 바하 형태의 어떤 필링을 했다면, 요즘에는 라라필을 많이 하는 형태고, 정말 그 필링을 하고 피부가 진피층까지 녹았다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재생되는 경우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흉터로 재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필링은 예전부터 써왔고 잘 쓰게 되면은 그 각질을 탈락시킴으로써 피부를 조금 뽀얗고 밝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레이저 토닝인데요.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큐스위치 레이저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뭐 피코 레이저, 그리고 알렉산드로 라이트 레이저 같은 다양한 파장대와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아주 약한 에너지로 선택적으로 표피와 그리고 상부 진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들을 살살살살살살 걷어내는 그런 치술입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들은 피부 두께, 그리고 피부 타입,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지, 그리고 이 환자가 멜라닌 활성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잘못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드름이 약화된다던가 정말 밝아지려고 했다가 더 깜댕이가 되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는 정말 신중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유처럼 만들어주세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되게 하얘지신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 지금까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되게 교과서에 나오는 굉장히 뻔한 얘기였다면, 이것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예인이 되고 나서 이분들은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과는 달리 평상시에 못 먹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영양 결핍은 피해야겠죠. 그래서 건강한 최소한의 영양을 채우면서 극단적으로 칼로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몸 안에 있는 염증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포들이 재활성화되고 뭔가 망가진 세포들을 고치려는 기전이 되게 활성화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분들은 이런 단식이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몸 안에 있는 어떤 염증이라든가 독성 물질들이 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도 건강하고 장기도 건강해서 안색이 우선 조금 밝아집니다. 그런 독소 제거 효과가 저는 일단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과 관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전 있죠. 글루티온 주사도 맞고 비타민 C 주사도 맞고 또 평상시에 비타민 C와 그리고 트라넥삼산 약도 좀 복용하고, 물론 이 약 복용은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간단한 박피, 그리고 전기용동으로 침투, 레이저 시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된다면 안 하얘질래 안 하얘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엄청 바쁘잖아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해를 볼 시간이 없어요. 피부가 하얘지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밖에 돌아다니고 선크림 잘 안 바르고 밤새 컴퓨터 게임 하거나 밤새 이제 드라마를 보고 클럽에 다녀와서 씻지 않고 화장한 채로 잠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얘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선생님 하얘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게 가슴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얘지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시고 저에게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주셔야 하얘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백에 대한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설명드린 피부과 전문의 오하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